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쾌한 노동법, 유쾌한 노무사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5강 제3절 노동 3권의 제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여기 밑줄 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해서 예전 헌법 31조 제1항과는 다르게 개별적 유보 제한 없이 근로자 일반에 대하여 널리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3권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제한 행사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겠죠. 어떻게 절대적 권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제한 및 한계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노동 3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노동 3권 제한의 근거, 노동 3권의 내재적 한계, 노동 3권이 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 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또 똥꼬에 미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적으로 행사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 3권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아하, 자주적으로. 따라서 근로조건의 향상과 전혀 관계없는 활동은 내재적 한계를 일탈, 벗어난 것이다. 다음 가로 2번. 개별적 유보조항을 통한 제한. 우리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은 동그라미 칩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뭐가 정하는 법률입니다. 법령 그러면 시행령이 들어가는 거고 법률 그러면 입법부가 제정하는 그 법률을 얘기합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같은 조니까 뭐죠? 헌법 제33조겠죠.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주요 방위산업체 밑줄 칩니다.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가로 3번. 일반적 법률 유보를 통한 제한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 법률 유보를 통한 제한. 기본권 일반에 적용되는 제한 규정이 뭐냐면 요 헌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요거는 노동 3권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요. 국가안전보장입니다. 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뭐로서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제한, 법률상 구체적 제한,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률로는 노조법, 노동조합법이죠.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방위사업법 등이 있다. 이 중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 등의 제한, 요게 이제 37조부터 41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42조에 나와 있고 중재,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금지 나중에 꼼꼼하게 다 배웁니다. 지금은 총론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사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행위 금지, 요거는 41조 제2항 규정이 있다. 깨끗하게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노동 3권 제한의 한계. 물 한 모금 마실까요? 헌법 제37조 제2항은 첫째 줄이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요거 아까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요거 밑줄 칩니다. 본질적 내용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밑줄 치십니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 규정이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이기도 하다. 노동상권 제한 시에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목적상의 한계, 그다음에 2번 형식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이제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으실 텐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내용상의 한계가 있다. 즉 노동 3권을 제한할 때는 공공복리의 개념은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렇죠.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죠.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리고 그 법률에 근거한 하위명령, 시행령을 얘기합니다. 대통령령, 법규명령을 통해. 그리고 3번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 비례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노동 3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노동 3권 본질적 내용 밑줄 치시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자,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3권 제한 보겠습니다. 1번,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 자,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여 아까 봤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해서 공무원의 근로자성은 인정해요.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는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5조 단서 참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래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해서 사실상 노무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볼까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 3권을 보장했었습니다. 이 줄을 조금 이쁘게 치고 싶어서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2005년 1월 27일이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이거 우리가 공무원 노조법이라고 해요. 이게 2006년 1월 28일 시행이 됐는데 6급 이하의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였다. 아, 그렇군요. 한편 요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지네. 그렇죠? 한편 2021년 1월 5일 법 개정으로 공무원 노조 가입 직급 제한이 폐지가 됐고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 정도는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그리고 퇴직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자, 이처럼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네요. 어떤 공무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그리고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일정한 직급과 직능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인데 뭐가 빠졌죠? 그렇죠. 얘가 빠졌죠. 요 단체 행동권이 없네요. 그래서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왜 이원적 구조인지 아시겠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노동 3권이 다 인정이 되고 공무원 노조법에 따른 일정한 직급과 직능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이 있는데 뭐가 빠졌다? 단체 행동권이 없다. 그래서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노동 3권 제한 근거 볼게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오, 공무 외에 이렇게 밑줄 쳐볼까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해서 종래에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노동 3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요 각주 1번 있죠? 요 1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뭐 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우체국 있죠?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집배원 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지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장. 일반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부인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다고요? 합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 그리고 합헌 밑줄 칩니다. 뭐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 노동 3권 부인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합헌이다. 그 근거 우리가 판례를 외우실 때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그리고 직무의 공정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상, 예산상 제약을 들고 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일반 공무원의 노동상권을 부인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예요. 점 1번부터 점 3번까지 꼭 머릿속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습을 다 해오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주요한 거 위주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요한 거 위주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복습을 하시면서 꼭 보충을 하시고 주요한 문장 위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밑줄이 쳐 있지 않은 이런 문장 부분에서 물론 밑줄이 쳐 있지 않은 이렇게 밑줄이 쳐 있는 문장 말고 밑줄이 쳐 있지 않은 이런 문장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그런데 주로 밑줄 쳐져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요 부분들이 밑줄 쳐져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제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유쾌한 노무사로 카카오톡 채널 유쾌한 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드리면 진도가 너무 느리고 그리고 지루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 노조법의 제정, 우리 ILO의 권고 등으로 ILO는 국제노동기구죠. 2005년 1월 27일 꽤 오래됐어요. 20년 넘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이게 이제 줄여서 공무원 노조법이죠. 공무원 노조법이 제정되었다. 아하, 그렇구나. 자, 교원의 노동 3권 제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는 예전에는 이런 뜻이죠. 국공립학교 교원이든 사립학교 교원이든 간에 국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든 간에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죠. 국공립학교 교원이니까 국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적용되어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사립학교법 무슨 법?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 지우고 깔끔하게 지우고 그래서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 여러분들도 물 한 모금 드시고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 3권 제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기 보시면 헌재 1991 89 헌가 106 요 번호까지 헌재 판결 번호, 대법원 판례 번호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 요 정도로 꼭 기억하시면 돼요.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합헌 결정을 했을까? 여기 이제 그 근거가 나오겠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다. 1991년에 뭐에 대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는 요 55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결정했는데 볼게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원지위 법정주의 이게 헌법 제31조 제6항에 나와 있고 이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즉 노동 3권을 정하고 있는 요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요 31조 제6항 헌법 요 규정이 더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노동 3권의 제한은 입법자가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역사적 현실을 종합하여 공공의 이익인 교육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구나. 공공의 이익인 교육제도의 본질 밑줄 치시고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 것이라고 하여 합헌 결정을 했다. 자, 드디어 교원노조법이 제정이 됐어요. 1999년 1월 29일 1차 노무사 1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그리고 각종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노조법이 먼저 생겼는지 교원노조법이 먼저 생겼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9년 1월 29일에 제정이 되어서 99년 7월 1일 유예기간을 두고 보통 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죠. 9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사업, 업무의 성질에 따른 단체 행동권의 제한 금지 볼게요.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고 사업, 업무의 성질에 따른 단체 행동권의 제한 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 행동권 금지.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우리 국방과 직결이 되어 있죠. 방위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3항의 개별적 유보조항에 따라서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단체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 쟁의 행위. 쟁의 행위는 또 파업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우리 노조법 4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매우 자세하게 배웁니다. 필수 공익사업 종사자의 단체 행동권 제한이다. 필수 공익사업도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리고 앞글자, 즉 두 문자를 따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의 필수 공익사업. 철도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병원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이구나. 일단 요 네 가지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이러한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 종전, 예전에는 직권중재가 있었어요. 이제 직권중재 없어졌죠. 종전에는 직권중재 회부되면 15일간 쟁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줍니다. 때문에 단체 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과 위헌 여부가 논란이 있었다.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됐었어요. 현행 노조법, 지금 노조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직권중재가 폐지되어서 필수 공익사업의 노동 3권 제한이 일부나마 해소되었다. 그러나 필수 유지 업무가 뭔지도 나중에 배워요. 필수 유지 업무의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뭐로 할 수 없다? 이거 쟁행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업 참가자 50%의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하게 배워요. 지금 머릿속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다음. 문제의 소재. 여기서 잘렸네요. 특수경비원의 3번, 맨 밑에 줄 보이시죠? 특수경비원의 단체 행동권 금지. 봅니다. 문제의 소재, 특수경비원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나 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죠? 이 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개별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요. 헌법상의 개별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다음에 끊어주시고, 경비업법이 그냥 오지랖 넓게 나선 거예요.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행동권, 쟁의권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되죠. 헌법재판소 결정. 자, 헌법재판소는 근로삼권을 일체로서의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해요. 근로삼권을 일체로서 하나의 기본권. 그래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체로서 하나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헌법상 개별적 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다음에 끊어주시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 유보 조항에 따라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특수경비원에게 보장되는 근로3권 중 일부인 근로3권, 노동3권을 일체로 파악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그 노동3권, 근로3권 중 일부인 단체 행동권의 제한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공공성,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특수경비원의 쟁행위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게 언제냐면 2009년이에요. 자, 그 다음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반대 의견. 한편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 의견은 근로3권을 각각의 독립적인 기본권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금지, 박탈하는 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요 반대 의견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청원경찰의 노동3권 금지 봅니다.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해서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금지했었어요. 근데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만 이미 개정이 됐죠.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도 노동상권 배울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깔끔하게 주고 다음 장으로. 자, 근로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있는데 러닝타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요 근로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챕터가 바뀌었죠. 챕터 3로 바뀌어서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도 잠깐 물 한 모금 드시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